예,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이 집권 세력이 대통령, 청와대, 법무부 장관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이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때는 진짜 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한 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본래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폐쇄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폐쇄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감사원이 그 2017년도에 감사를 해가지고 폐쇄하지 할 필요가 없다, 가동을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통상산업자원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니까 이제 이 통상산업자원부에서는 청와대에도 그걸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했는데, 비서실에서도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8년 4월, 날짜가 4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을 언급하면서 그걸 언제 연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 질문이라는 거, 언제 연구 중단을 결정할 건지 계획을 물었으니까, 이건 연구 중단은 전제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동을 연구 중단하는 거는 전제하고, 그 언제 결정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방침으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 확실히 언제 그걸 폐쇄할 건지 확정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지시 때문에 이 배공주 당시 장관이 산업부 실무진한테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방침에 따라서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 결정만 하면 곧바로 그냥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한수원 이사회도 필요가 없는 거. 본래는 가동 중단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한수원 이사회는 그냥 로봇들을 그냥 덜러리만 쓴 겁니다. 이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법을 위반한 거죠. 한수원 그 이사회가 왜 둡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최재현 감사원장이 돼가지고, 이게 또 다시 이 문제를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걸 이 정권이 말이죠. 이 감사한다는 감사 방침을 밝히니까, 날짜도 있더라고요. 감사 방침을 밝히니까, 밤중에 말입니다. 통상산업자원부 관계자들 회의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중단한 사유가 뭐냐 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들을 때로 만들거나, 문서들을 만드는 게 아니지. 경제성이 없다는 문서가 없는 거지. 경제성이 있다는 문서가 있은 거지. 그걸 전부 다 폐기를 했어요. 폐기하는데 파일을 444개를 파일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복구도 안 되도록, 다른 것도 물론 복구가 안 된 게 많지만, 하여튼 이래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요, 국가기관이 그 감사 자료를 파괴하거나 조작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은 뭐 또 변명을 한다면 또 모르지만, 어떻게 국가기관이 말이죠, 행정을 처리하면서 그 나온 문건들을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이게 없애도 또 그냥 또 이게 뭐 징계위원회 정도 뭐 해부한다고 하는데, 뭐 징계가 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이걸 또 청와대에 또 지시가 없이 또 이게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나는 정말 이 대통령의 비극이 박근혜 대통령에서부터 끝났으면 싶은데, 끝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뺨칩니다, 뺨치. 그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이것만도 아니지만, 이런 점에서도 이 정권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법을 무시하는 정도에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추미애 장관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여기다가 또 뭐 갖다 붙이기를 또 뭐 윤석열 검찰총장 또 장모, 부인 사건 이래가지고,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발동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왜 웃기는 거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 정권에 지금 꼬여있는 상태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수사를 하면 이 권력형 부정을 제대로 밝히게 돼 있지, 못 밝히게 돼, 오히려 권력형을 비호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그냥 이 권력형 부정이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수사지휘권을 지금 박탈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가 꼭 요것만인지 모르지만 4,000명, 옵티머스 사건 1,000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무려 지금 처음에는 1조 원, 4천억 원 그러더니만은, 지금 1조 6천억 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 왜 그랬겠어요? 이거 적당하게 권력형 부정이 아닌 것으로 단순 개인의 사기 사건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건이거든요. 라임 사태, 이런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하라, 이래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지금 뭐 검사들을 누구 뭐 임명하라 마라. 이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도 찾아보니까 이에 대해서요, 제대로 좀 지적을 안 해놨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기 전에는 딱 한 번 있었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인데. 그때는 옳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어요. 반복해서 2번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부재리, 다시 또 그걸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약 한 가지 지었는데, 무혐의가 되든지, 또 판결을 받든지, 만약에 징역 1년 받았다. 또 기소 또 해가지고 또 2년 받아야 된다고 떠들어서 이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자기들이 또 잘했다고 또 해놔 놓고, 인사청문회 때 아주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를, 누가 시비를 걸었다고 또 저들이 떠들어 놔놓고, 이런 것도, 이것도 이 법을 또 위반하는 겁니다. 왜 이게 헌법 8조에까지 들어갔습니까? 인신,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도 기본권입니다. 국민 기본권 조항이요, 많습니다. 아마 한 7조나 8조부터 해서 한 25개 조까지 기본권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거 형사재판 인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권 중에도 기본권이거든요. 이것도 법을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맨날 무혐의 처리되는데 또 왜 수사를 합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총장, 저도 참 이 윤석열 총장 정말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이 문재인 정권이 맞서서 정말 조국 사건 이런 거 처리하는 거 보면 이는 보통 강심장이 아니구나,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대깨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지난번에 어떤 사건으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전 검사장 회의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참석 안 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수용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때 이거 정말 원통합니다. 그때도 수용 안 했으면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잘려나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잘려나가더라도 수용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거, 이거는 뭐 이번에 한번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때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 지금요, 윤석열 총장이요, 지금 이래야 되면 이 사람 쫓겨나야 됩니다, 이거. 왜? 그동안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수사한 거 하나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못 받지. 그랬으면 보고를 못 받은 것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에 질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담당 부장 있잖아요, 담당 부장. 그 부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검사장급입니다. 부장 불러가지고, 당신 말이야, 당신은 보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면 왜 나한테 보고 안 해? 이래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욱이, 검사들이 세 사람이 나는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지금 맞습니까, 이게? 권력 압제도 하고 있는데. 그래, 어쨌든지 그래, 검사가 1,000억 원인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다, 검찰총장이 몰랐다.
화를 불같이 내야죠. 도대체 어찌된 거냐 이게. 그리고 그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유여하간에 이제 우리 검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물론 진상은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걸 책임을 집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기꾼한테 그 1,000억 원대 향응을 받았는데 그 검찰총장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또 뭐 유튜브에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하도 길어서 다 보지 않았지만,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이분이 22일 날 국정감사 때 작심 발언을 뭐 할 거다, 뭐 폭탄 선언을 한다.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 모릅니까? 두루뭉실이 넘어갑니다. 윤석열 총장은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생겼어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이런 정권입니다. 이 권력정종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도저히 뭐 버틸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저와 같은 이런 또 비난이 나오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권한테 놀아나는 점이 있어요. 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놨다 이 말 하기보다도 윤석열 총장을 좀 비판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세대입니다.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더더욱 윤석열 총장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울산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47번 언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국민의힘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는 이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 특검하자 하면서 특검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같이 하자. 그런데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요, 위헌 법률인데, 위헌 법률인데, 위헌 법률을 그걸 특검하고 바꿔 같이 하자.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특검을 관철을 못 할지라도 공수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그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또 특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정권 하에서 또 특검 한다고 또 제대로 밝혀질 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가 특검해가지고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특검해가 밝혀진 것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즉 문재인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조지니까 그건 특검하라 검찰이 해도 되고 특검해도 되고, 정치 권력이 바뀌기 전에는 특검이고 별 의미도 없어요. 이런 때에 왜 국민의힘은 결국 이 공수처 인정해 주려고 설정 것은 특검 끄집어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당하게 이걸 타협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설사 야당이 안 한다고 해서 못합니까? 합니다. 하더라도 야당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당이 전혀 참여도 안 했는데 여당만으로 하면 이는 완전히 그냥 그 부당성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적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 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발표하는 거 보면 뭘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공수처는 절대로 저들이
하면 하는 거고, 하더라도 야당이 거기에 덜러리 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지금 나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언론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다 그러면 대중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